연봉 1억이었는데 은퇴 후 반지하로 64년생 구매팀장의 눈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름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나 팀장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30년 동안 대기업 구매팀장으로 일하면서 연봉 1억씩 받던 64년생 A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결국 마주하게 될 은퇴 후 삶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은퇴가 막상 닥치면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나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과 변수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 학비가 필요하다거나 부모님 간병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평생 회사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분들은 갑자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60대 중반쯤 넘어가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쓰게 되고 그마저도 한계가 오면 아끼기 위해 지하나 반지하 방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기도 해요. 64년생 A씨도 그랬습니다.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자산이 생각보다 금방 소진되었대요. 구매팀장으로 30년간 일하며 회사를 위해 수많은 협상을 성사시켰던 그였는데 정작 은퇴 후 자신의 생활 비용을 협상하기에는 너무나도 낯선 환경이었다고 하더군요. 2. 현실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삶의 민낯. A씨처럼 갑작스러운 은퇴 후 반지하로 추락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혹은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몇 가지 사례를 구어체로 풀어보면서 이 문제가 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년퇴직 후 버거운 주거비용 강남 아파트 결국 세입자에게 넘겼다. 제 지인은 50대 후반에 은행을 명예퇴직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강남 쪽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이제는 안정된 노후를 즐길 수 있겠지 했죠. 그런데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희망했고 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부모님 간병에 일정 금액이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계속 살기에는 관리비며 세금이 너무 버겁다 보니 결국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주고 자신은 좀 외곽 지역의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아파트가 나를 먹여 살릴 줄 알았지 내가 아파트 먹여 살릴 줄은 몰랐어. 이 말이 참 공감되더라고요. 내 재산이라 믿었던 집도 은퇴 후에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은퇴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 또 다른 분은 남편과 부인이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퇴직금과 퇴직 후 일정 기간 주어지는 수당을 합치면 우리 세워라 내워라 하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1년도 안 되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치료비와 재활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수입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잖아요. 몇 천만 원씩 하던 여행 자금이 순식간에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 부부는 간병에 필요한 인력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병원 근처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그나마 거기도 월세가 싼 편이라는 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3. 자녀 교육비와 사업 실패 후 허탈한 노후. 마지막으로 평소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던 C씨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자녀 셋을 모두 국내외 명문대 보낸다며 은퇴 직전까지도 학원비, 과외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본인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나 해볼까 생각했는데 웬걸 준비 없이 카페를 차렸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 뒤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이미 자녀들은 취업 문제로 각자 바빠서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줄 형편도 안 되고 오히려 부모님이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자녀를 더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탁친 거예요. 결국 C씨 부부는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대출로 작은 원룸 전세를 얻었는데 이자가 부담돼서 반지하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사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한두 명쯤은 이런 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한때 연봉 1억 혹은 그 이상을 벌었든 간에 은퇴 후에는 그냥 나이든 사람이 되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더라고요. 3. 우리는 왜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어려운가? 현실적인 재무 계획의 부재. 사람들은 은퇴라는 큰 전환점이 한참 뒤일 것이라 생각하고 정작 50대가 돼서야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간병비 등 지출이 가장 많을 시기라 저축 여력이 별로 없어요. 체력과 건강 문제. 나는 은퇴 후에도 일할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업계에서 선호하는 나이와 역량,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들면 준비해둔 돈이 금방 바닥나기 쉽습니다. 주택 자산에 대한 맹신.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내 집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믿었다가 막상 세금이나 관리비 부담, 경기 침체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예측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집 한 채가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되리라는 믿음은 생각보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4.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누구나 반지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 삶이 결코 장밋빛이 아니며 더구나 남일만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찍 구체적으로 재무 설계를 하자. 40대부터라도 노후자금, 연금, 보험 등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퇴직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그리고 긴급 자금은 얼마나 마련해야 할지를 미리미리 계산해 두면 좋겠어요. 건강이 곧 자산, 정기검진을 습관화하자.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한꺼번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건강이 허락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병원비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지니까요. 정기 건강검진과 운동, 식습관 관리는 미리부터 철저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내 나이 들기에 대한 현실 감각을 갖추자.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60대 중반이면 일할 수 없다는 낡은 인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3040대 때처럼 무리해서 일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해야 해요. 만약 50대 후반부터라도 경력을 살려 전문 강의나 자문 역할로 전환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둔다면 은퇴 후 공백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자산만 믿지 말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자. 부동산 가치가 영원히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적정 시기에 다운사이징 주거 규모 축소도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월세 수입이나 소규모의 사업 혹은 파트타임 등 여러가지 작은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결국 준비가 답이다. 64년생 구매팀장 A씨가 은퇴 후 반지하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았든 노후 설계를 어떻게 했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어디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얼마 전부터 주변 선배들이나 부모님 세대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게 결국 은퇴 준비는 어떤 은퇴 생활을 꿈꾸는지부터 그려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보고 모자라면 어떤 식으로 보충할지, 건강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등등을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난 집에서 조용히 취미생활하며 살래 하는 분도 있고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고 싶다고 해서 자원봉사나 지역 활동을 계속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그 삶을 살기 위해선 에너지와 자금,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은퇴 생활이 보장되진 않으니까요. 6. 마무리하며 연봉 1억이었는데 은퇴 후 반지하로 64년생 구매팀장의 눈물. 이 문장은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로 아무리 화려한 직장 이력을 쌓았어도 은퇴 후 삶의 질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 인식에서 결정된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어요. 은퇴는 축복일 수도 재앙일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맞이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은 직장 생활 동안 받는 월급에만 안주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먼 훗날 월세 걱정도 건강 걱정도 크게 하지 않고 은퇴라는 시간을 진짜로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의 은퇴 후 모습을 그려보고 혹시나 준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현실, 바로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55세 전문직 남성이 퇴직 후 겪은 취업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관한 생생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은퇴를 앞두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먼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정년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에 다니면서는 나중에 연금도 받고 조금은 편안하게 살겠지라고 믿기 쉽지만 실제 퇴직 후 만나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중후반의 전문직 남성들은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뛰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이나 경험이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통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사례 1. 55세 전문직 어씨의 충격적인 현실. 어씨는 30년 넘게 전문직 분야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일해왔어요. 퇴직을 앞두고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던 어씨였지만 실제로 퇴직한 후 찾아온 것은 취업 사기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씨는 온라인에 올라온 은퇴 후에도 경력이 통하는 일자리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사실상 돈만 받고 일을 시키는 가짜 채용 정보였던 거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씨는 내 경력과 경험을 믿고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후회와 분노를 토로했어요. 이 사례를 보면 우리 모두 은퇴 준비를 할 때 안전한 선택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믿을 만한 정보를 통해서만 취업이나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례 2. 60세 전직 교수 B씨의 노후 생계 위기. 두 번째 사례는 60세가 되어 은퇴한 전직 교수 B씨의 이야기예요. B씨는 오랜 학문 연구와 강의로 명성을 쌓았던 분이지만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부딪혔어요. 당시 B씨는 내 연구실과 강의 경력이 무슨 소용이랴. 이제는 단순히 살아가야 하는데 라며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B씨는 은퇴 후 돈 벌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강연 활동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정작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시절 준비가 부족했구나라는 자책과 함께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된 사례죠. 특히 사회에서는 경험이 중요한 만큼 젊은 인재를 선호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기에 B씨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립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례 3. 57세 대기업 직원 C씨의 불안한 재취업 도전. 세 번째 사례는 57세의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C씨의 이야기예요. C씨는 퇴직 후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창업 아이디어와 취업 도전을 해봤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내가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사실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며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C씨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보러 다녔지만 우리 회사는 젊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라는 말에 번번이 좌절감을 맛보았어요. 결국 C씨는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교훈을 주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인력 구조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은퇴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처럼 각기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은퇴를 앞두고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신뢰성 확인. 위에서 소개한 어시 사례처럼 온라인 정보나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은퇴 후에도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킬 업그레이드와 평생 교육. BC 사례에서 보듯 오랜 경력을 쌓았더라도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은퇴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평생 교육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 CC의 경험처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회를 찾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평소의 동료나 친구,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활동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결론 은퇴는 또 다른 도전의 시작. 55세, 57세, 60세 각기 다른 나이와 경력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겪은 은퇴 후의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종을 울려줍니다. 은퇴 후에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안정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은퇴를 준비할 때 돈만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젊고 막힘없는 에너지에 자신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비하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큰 허를 찌르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과 계획을 세워보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살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응원할게요.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 특히 55세 전문직 남성이 퇴직 후 겪은 취업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노후의 현실과 그 준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 한 분야에서 헌신해온 사람들이 퇴직을 맞이하면 단순히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저 역시 여러 상담과 연구를 통해 은퇴 후 겪게 되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칼럼이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이 반드시 은퇴 후에도 그대로 통용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55세 전문직 남성이 퇴직 후 취업 사기에 휘말린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때 자신의 경력이 빛났던 그분조차도 은퇴 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개인이 준비해야 할 요소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씨는 평생 전문직에 몸담으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 경험과 경력이 그대로 통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휘말려 취업 사기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는 어씨의 후에 섞인 한마디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직 교수 B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B씨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왔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학문적 업적이 오히려 벽이 되어버렸다는 B씨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B씨는 은퇴 후에도 연구와 강연 활동을 이어가려 했지만 젊은 세대와의 경쟁, 시대 변화에 밀려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오랜 경력과 경험이 있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준비가 없으면 은퇴 후의 삶은 고달픈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C씨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C씨는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해왔지만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수차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면접 때마다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고 C씨는 말합니다. 결국 그는 단기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의 일자리에 겨우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례는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경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은퇴 후의 현실은 단순히 돈 문제나 연금 문제만이 아니라 정보의 불투명성, 급변하는 사회 구조, 그리고 자신을 재정의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학습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평생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워크숍, 지역 사회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네트워크 확장이 중요합니다. 앞서 보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바로 잘못된 정보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떠도는 수많은 은퇴 후 일자리 광고들은 실제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인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 선배,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심리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불안, 그리고 정체성의 재정립이라는 심리적 과제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돈은 어느 정도 마련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부족했다고 토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 친구 또는 전문 상담가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두어야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은 분명 소중하지만 이를 단순히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겨두기에는 아쉽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멘토링 또는 관련 분야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지원 없이는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될 때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이며 이미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혹은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된 은퇴, 준비된 인생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칼럼이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선택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한 은퇴가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연금만이 의지였어요. 이 말은 그저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조용하고 고단한 현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점점 멀어지며 결국 혼자 남겨진 삶. 그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단 한 줄의 연금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연금 준비만 좀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6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나를 지탱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지가 인생 후반의 체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66세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정희 씨는 2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은퇴라는 낯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매달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 89만 원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9만 원.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생존만 가능한 생활. 하지만 정희 씨는 그래도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연령의 친구가 연금 없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걸 보며 그녀는 늦게라도 연금 가입을 유지한 자신의 과거 선택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오영자 가명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월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약값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으로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넘고 병원 통원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어 하루 2끼로 버티고 겨울엔 난방비 아끼느라 패딩을 껴입고 지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녀에게 연금은 생계가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이순자 가명 씨는 50대부터 사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주택연금까지 3가지 수입원이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큰 흔들림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정말 큰 상처였지만 경제적인 걱정이 덜하니 오히려 건강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요가와 여행, 문화센터 수업 등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녀에게 혼자 살아도 우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세 사례는 연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의 깊이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겐 그마저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면 인생 후반은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연금은 조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나이와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 부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월 10만 20만 원씩만이라도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도 부담스럽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월 최대 4,0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60대 여성도 온라인을 통해 소액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 창출 등으로 부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거나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강의나 소규모 사업도 연금 외 수입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상상은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연금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결국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라 하더라도 삶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한 걸음이 나중에 혼자가 되어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평생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어 노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늦게라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가입을 통해 매달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55세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월 18만 원을 납부하면 65세부터 대략 월 81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병행 수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65세부터 월 최대 40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과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독 가구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간혹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있거나 본인 소득이 미미한 경우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 확인 신청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주택연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일정 가치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을 기반으로 평생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65세 이후에는 매달 약 80만 90만 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 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은퇴 후 최소 월 15만 20만 원 정도의 보조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젊은 50대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부업이나 소액 창업을 통한 수입 다각화 전략입니다. 많은 60대 여성들이 나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다며 포기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연륜과 경험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 가게 소규모 배달, 재봉틀로 파우치 제작, 중고 물건 온라인 판매, 동네 아이들 한글 공부 봐주기, 블로그 체험단 활동, 심지어 시니어 유튜버까지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잘 잡아도 매달 10만 30만 원의 보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이 연금과 합쳐져 생활비를 든든하게 보완해 줍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적게라도 안정적으로 벌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면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작게나마 준비해 놓은 연금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수령 방식과 수수료, 환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월 지급액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나 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이고 요즘은 온라인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잘 버티는 힘은 지금 내가 작게라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지금 눈물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자존감 있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능한 수입원이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적어보고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마도 우리가 오래도록 일해왔던 그 자리를 떠날 때일 거예요. 물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퇴직 후 우리 삶의 모습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자유가 현실로 다가오면 어떤 감정이 밀려올까요? 놀라운 사실은 은퇴를 준비하고 퇴직 후 여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꿈꾸던 870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현실에 갇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소득 절벽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생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깊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죠. 이 글에서는 왜 이들이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지,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기대와 현실의 간극.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싶은 일하며 살자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이하는 현실은 그 기대와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준비하지만 그 꿈은 몇 년이 지나면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소득 절벽이 시작됩니다. 1. 50대 후반 퇴직 후 갑자기 맞이한 소득의 공백. 이현수 씨는 58세의 나이에 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이 있으면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퇴직 후 첫 몇 달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쥔 그는 예전에 비해 쓸 돈이 적어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생활비는 그대로이고 그동안 소비했던 수준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돈을 모을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고 갑자기 늘어난 일상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퇴직금을 고스란히 소비하게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퇴직 후 재취업을 결심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몇 달간 취업이 안 되자 더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현수 씨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준비된 금액으로는 충분히 버텨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퇴직금은 단지 시작일 뿐 그 뒤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2.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 문제, 소득 절벽의 또 다른 얼굴. 다음은 김미정 씨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기업에서 일하며
은퇴 후에는 남은 시간을 여행이나 취미생활로 보내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바로 맞이한 첫 번째 문제는 자녀의 학비였습니다. 김 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동안 모은 퇴직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자녀들의 학비를 충당하는데 퇴직금이 전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상황이 되어 은퇴 후 계획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부모님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김 씨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는 은퇴 후에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죠.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소득이 절벽에 부딪히면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이 모자라는 현실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소득 공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자주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호 CEO 16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한 후 예상보다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퇴직 후 풀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죠. 김 씨는 더 이상 직장 생활에서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전적인 문제까지 겹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감은 퇴직 후 재정적인 준비가 부족할 때 더욱 심각해지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득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부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얼마나 필요한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들 때는 소비 패턴을 조정하거나 최소한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도 한 가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경우,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결론. 870만 명이 겪고 있는 소득 절벽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준비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예기치 않게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공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공감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은퇴 후 맞이하게 되는 소득 절벽은 그 자체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이 모자라다는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함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 계획, 소득원 다변화, 취업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은퇴 후 재정 계획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금 흐름, 자산과 부채 상황, 그리고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로 예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점검 예시. 퇴직금이 2억 원이라면 이 자금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3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금을 소비할 때 이 자금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은 은퇴 후 주요한 소득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매월 총 133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활비를 제외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어떤 금액을 소득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소득원 다변화 재취업, 프리랜서, 자영업. 퇴직 후 소득 절벽을 넘기 위해선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퇴직금이 많아도 그것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시작하기. 퇴직 후 자주 등장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자기 고용 형태로 시간이 유연하고 자신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IT 분야나 디자인 등의 전문가로 프리랜서를 시작하거나 소규모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장점이 큽니다. 실제 사례 박성진 CEO 19세는 은퇴 후 1년 동안 취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일해왔던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돕는 일이었고 몇 달 만에 꾸준히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었습니다. 재취업 기회. 프리랜서나 자영업이 어렵다면 재취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재취업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나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력직을 찾는 업계나 단기 프로젝트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취업을 시도할 때는 나이를 불리한 점이 아니라 경험을 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이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어떻게 포장할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실제 사례 김영진 C60세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의 경력을 살려 자문을 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추가로 올리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연금 준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은퇴 후 소득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연금 준비입니다. 지금은 각종 연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납부하는 부분이고 개인연금은 각자가 추가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하면 은퇴 후에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민주 CEO 17세는 평소 월 30만 원씩 개인연금을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60세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매달 70만 원 정도의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금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었죠. 4.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 소비 패턴 조정.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 패턴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필요한 지출만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의료 비용에 대한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은퇴 후에는 세금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사전에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부동산 및 자산 관리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임대 수익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퇴직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금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재취업을 통해 경력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